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장애인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대우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알찬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3인지 노무사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앞서 본 영상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나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주는 법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사장님이 종이를 이렇게 주시더니 이렇게 사인해.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 근로계약서 정확히 뭘까요? 네, 근로계약은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일할지 또 그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받을지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영수 씨 오전 10시부터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10,000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계약,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일단은 시급도 괜찮고 보통 아르바이트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법의 내용으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말로 했죠. 네, 대화로만 했죠. 네. 이게 문제인데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종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반드시 남겨놔야 하는데요. 법으로도 서면으로 꼭 종이에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종이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고 하거나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님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렇게 채워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문서를 쓸 때는 아무 때나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또 도장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문서에 사인을 할 때는요, 우리가 신중하게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사인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하루 8시간 일하고 시간당 10,000원씩 줄게요 라고 말했으면 네. 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만약에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위의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이 계약할 때 매번 이렇게 출연할 때마다 출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이런 거 꼼꼼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맡기면 늘 이렇게 문제 없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네, 근로계약서에는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 이외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도 명시를 해야 하는데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업을 한 경우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네요. 계약서를 보면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가득 쓰여 있잖아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기도 하고 또 읽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냥 대충 사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할 때 약속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요, 신중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네. 우리 직접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은요,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당연히 일하기 시작한 날을 써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짜를 쓰면 안 되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시작하는 날짜는 일을 시작한 날로 써야 합니다. 오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써야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만약 약정한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다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호. 다시 말해서 저 계약했던 대로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계약했던 근무 조건과 같은 기간으로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다면 네. 그만둔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오호. 일단 2번과 3번은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적힌 일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시킨 일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적어야 하는데요. 단 의사나 간호사 등 특정한 전문적인 직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속한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하는 것은요, 사장님의 권리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근로시간인데요.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잖아요. 장애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네,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인지 근무 시간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쉬는 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줘야 하는데 보통은 점심시간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은 꼭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뭔가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노무사님이 제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계약서 쓸 때 이런 동생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했는데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군요. 점심시간은 1시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점, 요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휴식 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무구입니다.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